안녕하세요. 시작존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실무 사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이번엔 제 중개권은 아니고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사할 때 이삿짐을 센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는데, 센터와 계약을 하고 예를 들면 이삿짐이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과 분쟁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번외로 하고요. 이삿짐을 놓는, 이삿짐 차가 들어와서 놓여지는 그 이사 과정, 이삿짐을 놓을 위치를 잘 보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냐면 물건별 특성이 다양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에 관리소에 얘기를 하고 승강기 같은 거는 사용료를 내고 시간을 정해서 사전에 통지를 해주고 일정의 사용료를 내고 시간을 잡으면 그 공간을 비워주거나 관리실에서 아니면은 해당 동에 경비원분께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근처에 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할애를 해서 종이를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이삿짐 들어오고 나가기가 조금 수월해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 더 발생을 하지만, 제가 들었던 사례는 빌라의 사례예요. 물론 빌라도 다 가지각색이고 다가구, 상가주택, 원룸, 투룸 다 다양하지만, 우선 빌라는 방이 2개,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삿짐 차를 써야 되고 원룸처럼 개인적으로 짐을 옮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원룸도 짐이 많으신 분들 포장 이사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건물들이 시가지,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이 건물의 주차 공간이나 입구 쪽이 협소하다면 옆에 건물을 이용해서 사다리 차를 들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A 빌라에 입주를 하게 되는 세입자가 짐을 꾸려서 이삿짐 차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빌라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사다리 차를 B 다른 건물에 놓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B 건물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기 땅을 잠깐 빌려가지고 거기에 차를 놓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A 건물, B 건물로 지금 통칭을 하는 거고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 지금 그 건물에는 사실은 A와 B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해서 관리소장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 중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씩은 뽑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 한 분을 뽑아서 그분한테 A에서 이사가 들어오고 나갈 때 감사 인사 명목으로 5만원씩을 지급을 했다고 해요. 이사가 들어오거나 이사가 나갈 때. 이분들이 그걸로 뭐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하시거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듣지를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B 건물에 또 입주를 하게 될 때 이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B에 관리하시는 분이 어제는 유독 반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전에 고지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분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들은 얘기는 반대를 해서 이삿짐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입자인 새댁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화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개사무소에서 막 연락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가 최종적으로 들은 얘기는 몇 시간 뒤에 이분이 그냥 승인을 해줘서 5만원을 지급하고 차가 올라갔는데 굉장히 늦게 입주를 하게 된 사연, 그래서 이분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게 됐던 사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삿짐을 나르면서 파손이 되고 분쟁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사실 번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향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삿짐 차가 정말 언덕이나 비탈길이나 너무 협소한 골목이나 이런 곳에 차가 주차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손이나 스크래치가 하나도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경우는 이삿짐을 들이는 위치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거고 고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물건별로 다르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보실 때 계약을 하시기 전에도 이삿짐이 어디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꼭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집이 마음에 들면은 그 집 내부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삿짐은 어떻게 들어오지 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생각을 하거나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생각을 못 하다가 이삿짐 차가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경우들을 몇 번 봤어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집을 새로 구하시게 되더라도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이 이삿짐 차가 어디로 들어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전 세입자 혹은 주인에게 어느 쪽으로 들어왔는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하셔서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삿짐 나중에 차가 왔을 때도 어디에 이삿짐을 대면 된다, 차를 대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도 좀 아시면서 이 내용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삿짐 넣을 위치도 보고 집을 봐야겠구나 라는 정도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같은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런 내용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물건별로 이삿짐을 놓기 쉬운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고, 물건별이 아니어도 지역별로 위치별로 다 다른데, 여러분들께서 입주하시는 곳이 과연 이삿짐 드리기가 편할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지,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이번 경우 같은 관례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집을 마음에 드시면 안전하게 잔금을 치르시고 이삿짐을 드리신 다음에 기분 좋게 그 집에서 거주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이삿짐 드릴 때부터 그 동네의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고 이삿짐 드릴 때부터 언쟁이나 분쟁이 있으면 첫날 이사하는 첫날부터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분은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찍은 거고, 오늘은 지식 정보는 아닙니다. 물론 아니지만 이런 실무 사례들도 여러분들께 많이 올려드리면서 부동산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제 채널의 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